펑션 파트를 시작을 했었죠. 이제 펑션과 하이어로드 펑션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이어서 어나니머스 펑션부터 해서 데프리케이션까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나니머스 펑션은 이름이 없는 펑션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펑션 같은 경우에는 펑션이 있고 그 사이 이름이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블럭이 지정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이름이 없죠. 이름이 없이 이 펑션 자체가 이제 베리어블에 할당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add1이라고 하는 베리어블에 할당한 거예요. 그래서 twice라는 펑션을 호출하고 있죠. twice, twice 어디 있나요? 밑에 있네. 밑에 있는 이게 twice입니다. 이 twice는 아규먼트 my 펑션에서 이렇게 펑션의 데이터 타입 이렇게 지정되어 있죠. 요 내용은 간단하게 좀 한번 좀 언급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anonymous 펑션입니다. IO 디버거, IO 빠져있네. import lim IO IO 디버거에서 twice 1과 add1을 호출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걸 first order 펑션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first order 펑션. 펑션 자체가 다른 베리어블의 값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펑션 자체가 다른 펑션의 아규먼트로 지금 전달되고 있죠. 전달되어서 얘를 호출하도록. 바로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이렇게 전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twice라고 하는 펑션의 데이터 타입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펑션 시고 넣죠. 첫 번째 아규먼트는 데이터 타입이 인티저 이고, 두 번째 아규먼트는 데이터 타입이 펑션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터를 리턴하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아규먼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여기 아규먼트들이잖아요. 두 개 아규먼트가 있죠. 처음에는 아규먼트라고 하는 이름의 아규먼트가 있고, 왜 이름을 이렇게 아규먼트라고 적었는지 모르겠네요. 아규먼트라고 하는 얘는 인티저라는 데이터 타입이에요. 이렇게 메모리에 공간이 할당이 됩니다. 할당되고, 지금 얘는 값은 할당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두 번째는 마찬가지 my function이라고 하는 아규먼트가 메모리 공간에 할당되고, 얘의 데이터 타입으로 이렇게 지정되어서 할당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두 개의 그런 이 펑션을 호출하는 시점에 두 개의 변수가 생성이 되고, 그리고 이 변수는 스코프가 끝나는 이 지점이잖아요. 여기서 딜로드 됩니다. 메모리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펑션을 호출한다는 것은 새로운 변수를 만든다는 것과 같아요. 새로운 변수를 이렇게 let argument 혹은 let my function 이렇게 변수를 하나의 변수가 만들어지는 공간들을 그때그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펑션을 여러 차례 호출한다는 것은 여러 번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게 되겠죠. 자, 그런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걸 볼까요? 네, 펑션 캡처입니다. 펑션 캡처는 뭐 다른 게 아니고, 이걸 다른 데서는 뭐라고 부르나요? 다른 언어에서는 뭐라고 부르긴 하는데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항상 이제 갑자기 기억 안 나는 그런 종류의 이름들이 많아요. 이것도 옮겨서 간단히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펑션에 x 값을 받고, 그런 다음에 x 값이 이렇게 다른 펑션을 호출을 해서 그 x를 다시 집어넣도록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펑션 자체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펑션이 다른 펑션을 호출하고 거기에다가 어떤 값을 전달했을 때 이 펑션이 완성되는 거죠. 절반만 완성되어 있는 펑션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펑션 캡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언어에서 이걸 생각이 안 난다. 자,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간단하죠. add하고 그다음에 첫 번째 아규먼트, 두 번째 아규먼트 자리를 비워 놓는 거예요. 비워 놔서 이렇게 빈자리를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add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a라는 인티저와 b라고 하는 인티저를 받아서 그다음에 인티저를 리턴하는데, 그죠? 합쳐서 인티저를 리턴하는데, 지금 현재 a 값만 주고 b 값을 빠진 상태로 베리어블을 넣은 다음에 이 베리어블에 b 값을 이렇게 할당하는 방식. 그럼 이게 어디 들어가냐니까 여기에 딱 들어간단 말이죠. 그죠? 이걸 펑션 캡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다 펑셔널 프로그래밍에 나와서 비롯된 이 기법들이에요. 지금은 이제 펑셔널 언어가 아닌 뭐 자바라든가 파이썬이라든가 자바스크립트에서도 다 이러한 기법들을 쓰고 있죠. 다음에 지네릭 펑션을 볼까요? 지네릭 펑션은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지 않은 특정한 데이터 타입이 지정되지 않는 겁니다. 같이 볼까요? 자, add one 좀 전에 봤던 거네. 다음에 exclaim 느낌표 붙이는 거예요. 이 x는 당연히 뭐 해야 되나요? x는 x should be 데이터 타입은 스트링이 되겠죠. 그래야지 이게 서로 합쳐질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10과 exclaim을 exclaim 펑션을 어디 twice에다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이 twice는 보다시피 value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거 일종의 anonymous 데이터 타입이라고 해야 되나? anonymous 예를 들면 그렇단 말이에요. anonymous 데이터 타입 혹은 argument 타입 혹은 variable 타입 하는 거예요. 지금 value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은 없어요. 그죠? 근데 이게는 뭐든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얘가 들어갔던 자리에 들어갔던 데이터 타입은 반드시 얘 리턴되는 값과 같아야 되죠. 그래야지 value잖아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이 value 값은 이 전체 펑션이 그러니까 이 twice라고 하는 펑션 이 twice라는 펑션이 리턴하는 값과 데이터 타입이 같아야 돼요. 그렇죠? 만약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다르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 스트링을 적거나 혹은 인트를 적거나 그러면은 이 값과 이 값은 데이터 타입은 서로 다르죠. 혹은 value가 아니라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 페이스라고 적을까요? 페이스라고 하는 적어두면은 우리가 임의로 정한 어떤 데이터 타입이 되겠죠? 그죠? 얘와 얘는 서로 다른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이 서로 다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죠? 얘 value라고 적어놨다는 것은 얘와 얘가 어떤 데이터 타입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게 인티저일 수도 있고 스트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리스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딕셔너리일 수도 있고 셋일 수도 있지만은 어쨌거나 같은 거여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10과 exclaim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자리에 10 들어왔죠? 이 자리에 이제 exclaim은 뭐가 있죠? 펑션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이 펑션이 exclaim 여기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보시면 어떻게 되나요? 얘는 value 받고 value를 리턴하는 펑션의 같은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 x가 뭐든 간에 받아서 얘를 리턴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논리적으로 스트링일 수밖에 없죠. 근데 x는 스트링이 되지 않으면 x가 스트링이 아니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x는 스트링이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는 스트링이 들어간 겁니다. 지금 현재. 근데 이게 스트링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 스트링은 이 밸류와 달라지게 되죠. 데이터 타입이. 이해되시죠? 얘와 얘 그리고 얘는 같은 데이터 타입이어야 되는데 지금 얘는 인티저이고 얘가 스트링이니까 얘도 스트링이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이 들어가 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코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리한 점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코딩할 때는 이러한 펑션들을 우리가 다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가 다 작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그때그때 필요한 펑션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씩 적어 나가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데이터 타입이 딱딱 지정되어 있으면은 바로바로 에러 메시지가 뜨게 되면 뜨니까 우리가 뭘 혹시 잘못할 때 뭘 잘못했는지를 바로바로 알려주는 컴파일러가 그죠?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게 지네릭 펑션, 지네릭 타입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지네릭 펑션이라고도 하고 지네릭 타입을 가진 지네릭 펑션이라고 하는 게 뭐냐니까 적을까요? 간단하게 자, 지네릭 펑션이라고 하는 거 얘는 펑션입니다. 펑션 some 펑션이라 some 펑션 of which argument 데이터 타입
of their argument and return value입니다. return value are not fixed. 고정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fixed or 혹은 determined in their function signature. their function signature.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but 그러나 there must be consistency among data types of them. 자, 비록 데이터 타입이 무엇이라고 특정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이러한 아규먼트와 리턴 값들의 데이터 타입 간에는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관성.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게 지네릭 펑션입니다. 재밌죠? 굉장히 재밌죠? 이것도 지금은 이러한 기법들이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가 이러한 기능을 이러한 특징을 갖게 된 것은 불과 몇 년 전의 일입니다. 다 펑셔널 프로그래밍에서 온 거예요. 그림 같은 펑셔널 프로그래밍에서 온 겁니다. 자, 다음 볼까요? 넥스트. 파이프라인입니다. 파이프라인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건데 굉장히 많이 써요. 이거 파이프라인 역시도 펑셔널 프로그래밍.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펑셔널 프로그래밍은 이 아니라 파이프라인은 원래 쉘에서 온 거예요. 쉘. 유닉스의 쉘에서 이제 펑셔널 프로그래밍으로 가서 지금은 자바 같은 OP 언어에서도 다 쓰고 있죠. 볼까요? 드롭 스타트라고 해서 스트링 드롭 엔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 드롭 엔드 어디 있나요? 그렇죠. 지금 현재 스트링을 불러왔습니다. 스트링 들어가 보죠. 그림에 들어가서 스트링 S니까 밑에 있겠네. 어디 있나요? 안 보이네. 모듈 여기 있죠. 스트링 그림 스트링이에요. 스트링이고 스트링 들어왔죠. 여기서 드롭 엔드 드롭 엔드입니다. 이 펑션 시그너처를 보시면은 이렇게 시그너처가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아규먼트는 스트링이고 두 번째 아규먼트는 인티저이고 그래서 리턴 되는 값은 스트링입니다. 그렇죠? 예제가 나와 있죠. 예제에서 첫 번째는 예고 그리고 up to 2 해서 밑에 엔드 마지막 부분에 두 캐릭터를 드롭 해서 남는 것만 리턴하는 거죠. 이만큼만. 이게 드롭 엔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 봤던 새로운 펑션들이 나오게 되면은 방금 제가 본 것처럼 바로 헥스닥스라고 그래요. 헥스닥스 들어가서 그 내용을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커서를 딱 올리면은 딱 떠요. 이렇게 설명이. 방금 우리가 봤던 설명이 그대로 뜹니다. 다시 볼까요? 드롭 엔드 여기 있죠. 스트링 인트 받아서 스트링을 리턴하고 그리고 예제 좀 전에 봤던 예제도 이렇게 나타나고 그리고 헥스닥스 들어가서 보자 그러면은 클릭하면은 방금 봤던 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그죠? 자, 드롭 스타트는 그러니까 반대로 앞에서 떼내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헬로 마이크 얘가 드롭 엔드가 펑션 시그너스가 어떻게 되나요? 보시면은 스트링 받고 인트 받잖아요. 스트링 받고 인트 두 개를 받죠. 근데 지금 인트만 있잖아요. 그럼 스트링은 어디 갔느냐 하니까 얘란 말이에요. 얘가 여기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 빈칸 여기다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 다음에 얘가 리턴하는 값이 스트링 리턴할 거 아니에요. 스트링 리턴하면 이 스트링이 어디로 가냐니까 여기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빈칸.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는 어디 들어가냐니까 IO 디버그로 들어가는 겁니다. IO 디버그는 이렇게 스트링 받아서 스트링 리턴하도록 되어 있어요. 내부적으로 스트링이 아닌 것은 스트링으로 변환해서 화면에 뿌려줍니다. 이렇게. 이건 스트링이 아니잖아요. 그죠? 스트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트링을 변환해서 이렇게 뽑아져요. 출력합니다. 볼까요? 그리고
디버그 뭐 나머지 디버그는 따로 여기 있는 건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append, 자, string append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append 하니까 이렇게 2, 1 있고 다시 append 하면은 여기서 2, 1, 3 1, 2, 3 append 앞에 있고 뒤에 있죠. 그러니까 잠시 헷갈린다. 다시 들어서 보자. 스트링의 append 이게 있죠. 스트링 파트의 append입니다. 이렇게 와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본 것처럼 이렇게 마우스 컷을 지금처럼 헷갈릴 경우에는 마우스 컷을 올리면은 그냥 이렇게 떠요. 그죠? 그래서 예제에서 to suffix, butterfly 이 순서죠. 앞에 깨우고 뒤에 깨우고 이렇게 순서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깨우고 1, 2가 되죠. 1, 2가 되고 마찬가지 1, 3이 아니라 1, 2, 3이 되죠. 프리펜드하고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저도 좀 처음에 지금도 좀 헷갈렸는데 프리펜드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런 기본적으로 어디 들어오냐니까 여기 들어와요. 여기에 1이 와 들어온단 말이에요. 1이 들어와서 여기에 리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가 다른 자리에다 넣고 싶다. 그러면 넣고 싶은 자리에다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럼 얘는 어디로 오느냐니까 얘는 여기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제가 방금 헷갈렸던 거예요. 그래서 잠시 헷갈렸습니다. 이렇게 됐으니까 얘가 이렇게 리턴 되는 겁니다. 1, 2, 3 그죠? 1, 2, 1, 2, 3 되는 거예요. append 또 헷갈리네. 다시 볼까요? 1, 2 3, 1, 2 아니 그럼 1, 2, 3이 아니고 3, 1, 2가 되는 그죠? x 3, 1, 2 그죠? 뒤에다 넘겼으니까 디버그 해볼까요? 디버그 해보면은 잠깐만 에러가 떠 있는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이걸 집어넣으면 안 되죠. 지우고 얘도 지우죠.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하면은 컴파일해서 3, 1, 2 1, 2, 3이 아니라 그죠? 왜 1, 2, 3이 아니고 3, 1, 2인지 잠시 헷갈렸어요. 자, 그게 좀 전에 봤던 파이프라인이 한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넥스트 라벨 다큐멘트입니다. 라벨 다큐멘트 이것도 많이 쓰이는 건데 라벨 다큐멘트가 아마 펑션 파트에 몇 개 더 남았네요. 그러면은 잠시 멈췄다가 좀 이따 네 가지 같이 할게요.